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해 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을 살려야죠. 수술 후 그들의 행동은 180도 변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은 불륜을 저질렀고 저에게 누명까지 씌우려 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잘못을 만들어야 해요. 호텔에서 남자랑 나오는 사진만 찍으면 끝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이것은 배신당한 한 여자의 완벽한 복수극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서지연 씨는 결혼 7년 차 40살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강민주는 중견 로펌의 변호사로 탄탄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고,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죠.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지연 씨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생체간 이식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큰일 났어. 간경화 말기래.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 어떡해? 그럼 빨리 검사를 받아봐야겠네요. 민준 씨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안 돼. 의사가 말하길 내 간 수치가 안 좋고 비형간염 복균자라서 이식에 불가능하대. 친척들은 다 혈액형이 안 맞고 어떡하지?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소 강인한 모습만 보이던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지연 씨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검사 받아볼게요. 뭐? 당신이? 네, 어머님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검사라도 받아보는 거예요. 검사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지연 씨는 시어머니와 혈액형이 일치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이식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조건이 완벽합니다. 하지만 궁여자인 서지연 씨께서도 큰 수술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연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시어머니는 지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지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지연 씨의 간 일부가 시어머니에게 이식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수술이 완벽했다고 말했습니다. 퇴원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지연 씨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복부의 긴 수술 자국은 아물었지만 통증은 여전했고 무거운 것을 들거나 오래 서 있으면 금방 지쳤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의 감사 인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오히려 지연 씨를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습니다. 아니, 지연아,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네가 몸이 안 좋다고 음식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아직 입맛이 좀... 입맛은 무슨? 밥 해주는 사람 입맛에 맞춰 먹는 사람이 어딨어? 지연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달 전만 해도 내 생명의 의인이라고 부르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술 직후 며칠간은 병문안을 오고 간병을 도왔지만 곧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병원 검진 가야 하는데. 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걸로 전화하지 마.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그래도 혼자 가기엔 아직 힘들어서. 힘들면 며칠 더 쉬든가.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지 알아?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지연 씨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 씨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실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왔구나. 여기 서연이야. 민준이 회사 동료. 안녕하세요. 최서연입니다. 지연 씨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지연 씨에게는 보이지 않던 환한 미소를 서연 씨에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가져왔어. 정말 맛있더라. 지연이는 이런 거 한 번도 해온 적 없지. 지연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서연 씨를 칭찬했고 둘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어요? 회사에 일이 있다고 나갔어. 너도 알잖아. 민준이가 얼마나 바쁜지. 서연 씨는 조금 미안한 듯 웃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그날 30분도 채 있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들어온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 댁에 다녀왔는데 최서연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회사 동료라고 하던다? 응? 같은 팀이야? 왜? 어머님이 그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누구 좋아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피곤하니까 자자. 민준 씨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지연 씨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연 씨는 우연히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댁에 반찬을 가져다 드리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평소처럼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 씨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이제 지연이랑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랑 재혼하라면 깔끔하게 끝내야죠. 그래야지. 그런데 지연이가 순순히 이혼해 줄까? 간까지 떼어준 건데. 지연 씨는 현관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반찬 봉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지연이한테 잘못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위자료 없이 이혼할 수 있죠. 무슨 잘못? 불륜이든 뭐든 없으면 만들면 되죠. 제 동료 중에 이런 일 잘 꾸미는 사람 있어요. 돈만 주면 증거사진 만들어주는 사람. 지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그래도 그게 들통나면 어떡해? 안 들통나요. 저 변호사잖아요. 이런 일 수도 없이 봤어요. 호텔에서 남자랑 같이 나오는 사진 몇 장이면 끝나요. 그 남자는 돈 받고 입 다무는 거고. 그럼 지연이가 잘못한 게 되니까 위자료도 안 줘도 되겠네? 당연하죠. 오히려 제가 위자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지연 씨는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어차피 지연이는 순진해서 눈치도 없잖아. 간 떼어준 거 들먹이면서 평생 우리한테 빌붙으려고 할 것 같았는데 잘 됐네. 진짜 그래요. 간이식 때문에 평생 은혜 갚으라고 할까 봐 걱정했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서연이는 똑똑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좋겠다. 지연이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했잖아. 맞아요. 서연이는 저랑 레벨이 맞아요. 지연이는 솔직히 처음부터 별로였어요. 그냥 착해서 결혼했던 건데. 지연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수술대에 누웠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 실행할 거야? 다음 주쯤.
지연이 친구 모임 간다고 했을 때 미행시켜서 호텔로 유인해서 사진 찍게 하면 돼요. 완벽한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 어서 정리해. 서연이만한 애가 없다. 학벌 좋지, 변호사지, 성격도 싹싹하니 빨리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지연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짓밟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섰을 때 지연 씨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이제 분노로, 절망은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올 거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연 씨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설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의뢰하고 싶은 건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 씨는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수술 전 민준 씨의 정밀 검사 결과였습니다. 서류를 펼쳐본 순간 지연 씨는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간 수치는 정상이었고 B형 간염 보균자라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혈액형도 시어머니와 일치했습니다. 민준 씨는 완벽한 이식 공여자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더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노트북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서연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습니다. 수술 한 달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이메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수술 때문에 골치 아파. 내가 이식하면 회복하는데 6개월은 걸린대. 그동안 승진 기회도 날아가고 지연이한테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는 애니까. 오빠,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부인분이 얼마나 힘들게. 괜찮아. 지연이는 순한 애야. 내가 좀만 울상지으면 다 해줘. 이번 승진만 하면 우리 당당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 지연 씨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불륜. 그것도 수술 전부터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그는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 씨는 침착하게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의료 서류까지.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연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 나와요? 응. 다음 주에 발표난대. 이번엔 거의 확실해. 잘 됐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민준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다음 날 지연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탐정은 결정적인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민준 씨와 서연 씨, 식당에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차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까지.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지연 씨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의 재산 상황, 투자 내역, 그리고 서연 씨의 직장 내 평판까지. 복수는 철저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민준 씨와 서연 씨는 같은 로펌의 변호사였고 서연 씨는 최근 대형 사건을 맡아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내 연애금지 정책을 어기고 있었고 특히 기혼자인 민준 씨의 경우 이것이 알려지면 징계는 물론 승진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강남의 아파트 외에도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 민준 씨의 조언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시작할 시간이네요. 지연 씨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지연 씨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변호사라고 하셨죠. 직업 특성상 더 타격이 클 겁니다. 이혼 소송은 나중에 진행할게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연 씨는 민준 씨가 다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와 서연 씨의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이 사내 연애 금지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아내를 속여 간 이식을 받게 한 사실도 모두 밝혔습니다. 동시에 로펌의 주요 고객사 몇 곳에도 익명 제보를 했습니다. 윤리의식이 투철한 것으로 유명한 기업들이었습니다. 기혼자인 변호사가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 이미지에 민감한 고객사들에게 큰 문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은 흑빛이었습니다. 누가 나랑 서연이가 불륜 관계라고 회사에 제보했대. 설마 당신이야? 내가 아내 간 이식시키고 바람났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내가 지금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창피를 떠나서 지금 회사에서 잘리게 생겼다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당신 그 여자랑 바람 피웠어요? 아니, 내가 미쳤어? 바람이라니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아닌 거지?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연 씨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서연이랑 나 둘 다 중요한 사건에서 빠지래. 고객사 몇 곳이 담당 변호사 교체를 요구했대. 지연 씨는 민준 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 씨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냉랭한 태도였습니다. 왜 왔어? 민준이 일로 정신없는데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어머님, 요즘 주식 투자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 민준이나 좋은 정보 알려줘서 꽤 벌었어. 이번에 큰 건 하나 더 하려고. 어떤 건데요? 지연 씨는 관심 있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 씨가 추천한 바이오 기업 주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고 성공하면 주가가 폭등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대학 동창 중에 증권사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회사 전망이 아주 좋대요. 임상시험에 성공만 하면 기본 3배 이상은 오를 거라던데요. 저도 돈만 있으면 다 끌어다 넣고 싶은데.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민준이랑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넌 가만히나 있어. 지연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 씨는 탐장을 통해 그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실제로는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내부자들은 이미 주식을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연 씨는 은밀하게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해준 얘기라며 그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흘렸고 확실한 내부 정보라며 주가 상승을 확신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서의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더 많은 투자를 권유했고 심지어 자신도 사채까지 빌려 그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엄마, 이번 건 확실해요. 다음 주면 발표 나는데 그럼 주가 3배는 뛸 거예요. 지금 최대한 사모아야 해요. 그래, 알았어. 부동산 하나 담보로 대출받아서 넣을게. 지연 씨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복수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는 긴장한 얼굴로 아침부터 주식시장을 주시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전화로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준아, 언제 발표나? 주가는 어때? 겁 나와요. 걱정 마세요, 엄마. 이번엔 대박이에요. 오후 2시 발표가 났습니다. 임상시험 실패.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한가였던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럴 수가. 안 돼. 안 돼. 민준 씨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돈이 다 날라갔어. 어떡해? 엄마, 나도 사채까지 빌려서 넣었어요. 망했어. 다 망했어. 지연 씨는 옆방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확실하다고 했잖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다 날라갔어.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갚아? 나도 몰랐어요. 정보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나도 끝났다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며 싸웠습니다. 지연 씨는 차를 내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사채까지 끌어다 쓰래? 모자가 나란히 꼴 좋다. 뭐? 너 지금 이 CM이 염장 지르냐? 네가 말렸어야지. 너가 부추겼잖아. 다 너 때문이야.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제 덕에 생명 연장하신 분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네요. 다음 날 민준 씨와 서연 씨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채업자들이 민준 씨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독촉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신용등급은 폭락했고 시어머니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와줘. 지연 씨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제가요? 네 명의로 된 통장에 돈 있잖아. 그거라도. 제 명의 통장은 이미 비어서 따로 옮겨뒀어요. 당신이 손도 못 대게요. 뭐? 너가 왜 그런 짓을... 왜냐고요? 당신이 저한테 한 짓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연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앞에 던졌습니다. 수술 전 당신의 정밀검사 결과예요. 간 수치 정상, 비영양염도 없고 혈액형도 어머님과 일치. 당신은 완벽한 이식 공여자였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거짓말을 했죠? 민준 씨의 얼굴이 사약해 질렸습니다. 그건... 최서연 씨와의 이메일도 다 읽었어요. 승진 때문에 저한테 떠넘긴 거죠? 집에서 노는 애니까 상관없다고 했죠? 지연 씨는 계속해서 증거를 꺼냈습니다. 불륜 사진들,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내역들. 그리고 이건 당신과 최서연 씨의 불륜 증거예요. 수술 전부터 관계를 가졌더군요. 제가 수술 때 누워있을 때도 그 여자한테 연락했죠? 지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저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 제 몸을 갈라 간을 떼어줬어요. 그런데 받은 건 무시와 모욕, 그리고 배신이었죠. 지연 씨는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기 때문에
민준 씨 측에서는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 5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걸 원해요. 지연 씨는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유명 로펌 변호사의 불륜과 생체 이식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의 간 이식을 회피하기 위해 아내를 속이고 불륜까지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습니다. 댓글은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인간 쓰레기네요. 부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변호사가 이런 짓을 자격 박탈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도 답이 없네요. 며느리 간 받아놓고. 민준 씨와 서연 씨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SNS는 비난 댓글로 도배되었고 로펌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민준 씨와 서연 씨는 변호사 자격은 유지되었지만 업계에서 두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평판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지연 씨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잃고 아들마저 실직한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지연 씨는 위자료 5억 원과 함께 민준 씨 재산의 70%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민준 씨의 악의적인 기만 행위와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기만하여 생체 간 이식을 받게 했고 원고가 수술로 고통받는 동안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법정을 나서는 지연 씨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지연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조용한 동네의 아늑한 카페는 금세 단골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가족은 없으세요? 혼자 살아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거든요. 지연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카페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부의 수술 자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낸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간을 떼어준 건 후회하지 않아요. 그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배신을 참고 사는 것도 거부했어요. 그것 역시 제 선택이었죠. 이제 저는 자유예요. 민준 씨는 사채 빚에 시달리며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변호사 일을 포기하고 다른 직종으로 전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잃었고 아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지연 씨의 카페 앞을 지나갔지만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시어머니는 카페 밖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고 지연 씨가 나왔습니다. 추운데 뭐 하세요, 어머님? 현아, 나.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세요? 늦었어요. 전 더 이상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지연 씨는 돌아서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겨울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연 씨는 카페 안에서 따뜻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시간.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희생양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서지현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